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래 그럼 한 명 더 붙일게 재판도 중개할게라고 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제서야 네 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답도 안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을 교체하겠다 정도 가면 생각 한번 해볼만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위법한 셈법을 통해서 석방을 시켰었고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그 계속 이제 비공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룸사롱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 감찰하겠다고 해놓고 결과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 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움직이는 척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계속 내란 전담 재판부로 쭉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탈옥시킬 때 직위원의 논리에 대해서는 조희대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시간이다.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윤석열뿐이다. 당연하죠. 끝. 네. 아니, 그 오늘 그 법원이었잖아요. 아침에 문행배 네. 권한 대행이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설명해야 된다. 네. 직위원의 석방 그 자체가 그 국민적 불신을 낳았고 그 국민적 불신을 낳았던 그 판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이죠. 조치를 설명해란 맞습니다. 말은. 그렇죠.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네. 후문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조치를 잘못된 네. 판결을 했으니까 조치를 취해라. 맞습니다. 재판에서 배제시키라는 인사든지. 그런 요구를 네. 둘러서 이제 요구한 것이거든요. 아주 시의적절한 요구였다. 봅니다. 롯데는 요새 야구 잘합니까? 아니 그 육동으로 출하해갖고 왜 그래요? 가을 못 갑니까? 아니 그래도 한 2, 3석 가을인데 뭐 벌써 한 3년석 하면은 잘한 턱걸이라서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야구도요. 계속 못하면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실투하고 자꾸 점수 맞으면 선수 투수도 교체하고. 아니 10연패 당했을 때 감독 그렇게 교체하려는데 안 하다가 12연패 당하고도 아직 안 하니까 6위로 추락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감독 교체도 있고 아니,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책임을 그렇죠. 누가 져야 네. 돼요. 그렇죠. 그 초유의 저 탈옥 사태에 대해서 아니 국민이 주권자가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시간으로 가면 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바뀌었나 판례라는 보다. 게 네. 미란다처럼 악당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니까 네, 네. 윤석열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나 보다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데 그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니, 문이 딱 닫혔죠.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만 딱 게 통과시켜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과 아울러서 문행배 대행이 아침 보통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보통 항고. 적시 항고는 이제 그 심우정이가 포기했지만 보통 항고를 해서 재판을 결과가 잘못됐으니 바로 잡는 네.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안 했죠 검찰에서. 그러니까 뭐 공범인데 네. 하여튼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보여준 건 나의 출근길을 촬영해도 돼 수고하십니다라는 말.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하나 보낸 거 말고는 없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그 버티기 또는 뭐 그냥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같은 경우에 그 룸살롱 의혹 나왔을 때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뭐 하겠다,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딱히 이제 뭐 문제시 안 되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혹을 해소하거나 돌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미루고 뭉개고 가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던 대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적폐 진영 또 법조계 적폐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입니다. 아니 저는 뭐 몇 명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다 이런 거야 뭐 그 사실관계를 다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것들 있잖아요. 특히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할 때 조희대가 손 파르르 떨면서 전원 합의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의아한데 이런 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개입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선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네. 5월 3일경에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수사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벌써 4개월이 어디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을 네, 했군요. 맞습니다. 네네. 예, 뭐 검사하기 하고 몇 군데에서 네네. 아마 고발을 했는데요.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의 핵심은 조희대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했느냐거든요. 네네. 그러면 모든 범죄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고의가 있는지 두 네. 가지로 해야 되는데 외견상 보기에 결과는 발생을 했잖아요. 뭐냐면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그럼요. 해서 이틀 만에 표결을 했고 이틀이면 7만 페이지 읽을 수도 없는 네. 시간입니다. 표결을 했고 7일 뒤에 바로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선고한 지 1시간 뒤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출마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의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너 정말 그렇게 개입한 거야? 고의를 밝히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보들 중에 하나가 밥을 먹었냐 마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 네, 중요한 네.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중요한 거는 파기환송 그 장면.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를 사실은 고의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건은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네. 압수수색을 해서 그 당시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조희대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거? 조희대라는 사람이 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하기 힘들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 여기도 대통령 같은 탄핵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사에서 내란이나 매연해체가 아니면 아.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지위에 가 있나요? 그런 거는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이게 특검도 보면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조은석 조은석 특검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자기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현직을 박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의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는 되어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수사가 진행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공수처에서 맨날 인원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사건 딱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해요. 국민들이 공수처에 인력 더 줘야 되고 권한도 더 맞습니다. 줘야 된다. 압수수색, 사무실도 좀 좋은 네. 데로 이사시켜줘라. 이런 여론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쓸모가 압수수색 있다. 영장 어, 대표님. 신청이라도 한번 그, 해봐야죠. 대법원에 노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노조 있어요. 법원 아, 노조. 나는 처음 알았는데 법원 노조 있습니다. 대법원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네. 아니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될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불신을 받는 이런 거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 명확하게 해라. 사실상 사퇴 압력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사법부가 불신받는다 하는 것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냥 수사나 이런 거를 빼더라도 아니, 정치 도의적으로 그 사법 정의상 이 정도 되면 본인은 물러나서 본인이 항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도 중앙일보 60주년 행사 가서 박근혜, 이명박 등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조아리며 보고 박수를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언론사 창간 행사에 그렇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가야 되나요? 그 중앙일보죠. 네네. 그 뭐 얻어낸 건 아닙니까? 아니 그 대법원장이 언론 뭐 창간 행사에 직접 가는 건 제가 그 간 적이 있습니까? 저 한겨레 30주년 때 가봤는데요. 예.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안 오죠. 정치인들 위주로 오고 관에서 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오면 뭐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법원장 기억이 없는데요. 축사 정도를 보내긴 하는데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접 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나 좀 보호해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럼 아니었을까. 박근혜, 이명박이 네. 오는 줄 알고 파악해놓고 간다 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중앙일보의 품에 그렇죠. 안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홍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매우 이례적이고 진짜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국민에게 설명드리는 거 그건 책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좀 이상한 건 하고 이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네요.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저는 된다는. 이 부분을 항상 자, 우선 의원님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은 예. 사법부 스스로 정치 개입을 했고 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겁니다.
이 사건 이게 본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수의 상식적인 가진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김주옥 부장판사나 송승영 부장판사 등 법원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문영배 재판관까지도 이거 문제 있다. 어제 사법부 또 스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직접 쓰셨어요. 전직 헌법재판소 예. 권한대행이. 전직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6년 계시기 전에는 예. 부산 쪽에서 네. 계속해서 판사로 평생을 지내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 내부, 국민들 그리고 다수의 법률가들이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그 후보 시절이죠. 네. 고법에서 무죄 판결 나니까 그거를 바로 끌고 와서 네. 바로 소부에 배당했고 소부에 네.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재판부로 네. 끌어올렸어요. 네. 그 소부 배당과 전원재판부 배당 자체가 그 끌어올린 것도 문제인데 2시간 만에 왜냐하면 소부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도대체 이거는 법률상으로도 한번 전원 합의체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네. 의견이 소부가 3명이란 말이에요. 네. 대단히 크게 대립해서 그건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부에서 판단할 수 없을 때 전원 합의체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소부에도 재판장이 있어요. 그럼요. 조희대 본인이 재판장으로 있는 전원 합의체로 그냥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소부에서 전원 재판부로 간 지 9일 만에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은 저도 뭐 변호사이지만 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아, 제가 요 얘기를 좀 아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그 매불쇼에서 파기환송이 이틀 만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댓글창에 계속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파기환송은 9일 만에 된 그러니까 겁니다. 9일. 예. 4월 22일 오전 10시 2부 소부에 배당됐던 걸 2시간 만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한 거예요.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다라고 하면서 이 2시간 만에 전합으로 회부가 됐고 속행기일 그러니까 다음 소부 회의 언제 할 거예요? 이거를 이틀 만에 한 거예요. 대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거를 전합체 회의. 예, 전합체 회의를 이틀 만에 한 거고 그다음에 파기환송 결정은 9일 만에 4월 22일 날 하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9일 만에 된 거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9일 만에 파기환송입니다. 이틀 아니고. 네, 예. 9일도 하도 댓글창에 이틀인데 왜 장인선 9일이라고 하냐라고 9일 하셔가지고 맞아요. 9일 제가 맞습니다. 기억하기로 예. 9일이고 정확한 날짜 뭐 4월 22일, 예. 5월 1일 5월 1일 계산하면 되니까. 예. 그 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례적인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9일 만에 했어. 그 중간에 네. 그 출력도 안 했어. 네. 로그인해서 봤냐? 그러면 로그인해서 제대로 본 로그 기록도 없죠. 제출을 못 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기환송을 해놓고 고등법원에 가서 집행관 송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제일 황당해. 고법에 왔으니까 법원에 네. 서류가 도착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모두 써라. 이것도 이 재판에 응해라라고 하는 걸 원래 1번은 우편 송달을 하는 겁니다. 네네. 우편 송달을 해서 그걸 못 받게 되면 전달이 안 되면 네.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을 합니다. 특별 송달도 안 되면 집행관 송달을 하거나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해요. 공시 송달은 법원에다 이렇게 써 붙여 놓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송달 과정 없이 집행관 송달로 바로 가서 재판을 고법에서 바로 시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이 규정의 준수 여부, 소부에서 전합체로 끌고 갔던 것, 네. 그리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 이런 것,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단 한 번도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해요.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뭐 예. 이거는 의혹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추론이고 거의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네. 사법부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네. 그 주변적인 것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그 또 다른 부장판사님이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안 만났다는 거야. 네. 그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가 나오게 해명을 했잖아요. 네. 기자들 앞에 서서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 퇴근하면서 6시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답변이 추가 사실상 포토라인이 준비했어요. 기자들, 준비됐어요. 영상 기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입장문으로 네. 가름을 했고 입장문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장 분석 들어가야 지금. 됩니다. 만났다는 건지 안 만났다는 건지는 예.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네. 자, 마-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법기술 얘기가 나옵니다. 법기술을 예. 부렸고요. 예. 누가 봐도 법기술 부렸고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예. 아니 이렇게 비유해서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싸놓은 똥이 있는데 그 똥을 뭘 먹고 쌌느냐가 중요해요? 방바닥에다 똥을 싸질러 놨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아, 의원님 비유의 달인이네. 예? 맞잖아. 맞잖아. 핵심이죠. 그게 고기 먹고 핵심이죠. 쌌는지 채소 먹고 쌌는지 누구랑 만나서 밥 먹고 쌌는지 한덕수랑 만난 이후에 똥을 싼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똥을 싸질러 놨으면 왜 똥 싸질러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제가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안방에다가 똥을 쌌습니다. 근데 예. 왜 쌌는지 지금부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명이 이 적절치가 않아. 이해가 안 가. 그럼 예. 수사를 받으셔야지. 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본질은 대선 개입이에요. 아 당연하고요. 예. 사법부 독립 훼손이에요. 그렇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동안 있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밟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투표용지에 이재명 후보를 지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당연하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똥 얘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네.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비유로 바꿔주세요. 아침이라서. 예. 아니 이거 굉장히 정확한 비유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예. 도둑질을 했느냐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했느냐 안 했느냐 예. 도둑질 했잖아. 예. 하려고 했죠. 예.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것도 예. 국민들이 다 저항하고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칼 들고 들어와서 국민들의 주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는데 네. 그 칼 들고 들어오기 전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얘기를 했냐는 네. 그 왜 칼을 들고 들어왔느냐를 해명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행동 그 자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한덕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뭐 정상명, 네. 김충식 예. 이런 양반들이 만난 적 없다, 얘기한 적 없다라는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잖아요. 그렇죠. 짰네 짰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지금 눈 돌리게 하는 겁니다. 눈 돌리기. 물론 조금 더 팩트 확인을 잘하고 조금 더 아주 그냥 딱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드리블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네. 합니다. 예. 그건 아쉬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했다? 쌌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은 왜 칼 들고 사법부라고 하는 권한을 법률을 가지고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느냐. 예.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똑같은 사항이 뭐냐면요. 바로 관본권 띠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관본권 띠지 사건도 띠지를 분실했네 안 했네 누가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수사관 둘이 나와서 막 얘기하니까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비본질 이슈를 천착하게 만들고 공을 던져서 그 공에 막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맞아요. 본질을 흐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다. 네.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 법기술자들의 이 화려한 법기술을 이겨내려면 국민들이 끊임없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에 쫓아가야 집중하셔야 된다. 돼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내란 재판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판사 하나 집어넣고 이걸로 끝 땡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게 하고 참 있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희대가 저 재판을 지기현. 지기현 판사가 저 재판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윤리감찰 결과 아직도 안 내놓습니까?
삼겹살 먹고 그 술집에 갔는지 아니면 그 사진만 술집에서 네. 삼겹살을 구웠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감찰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은 감찰이에요. 가서 당사자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예. 동석했던 사람들 동석자 예. 진술 듣고 아니 하면 동석자 확인돼요. 진술은 이미 끝났어요. 네. 650만 원 상당의 향응이 있었고 동석했던 동료 변호사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잖아요. 지규현 판사만 사진 찍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럼 감찰 결과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라고 못 믿겠는데 수사 좀 해볼까? 예.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말도 없이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쓱 집어넣어. 지금 이 행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까지 지규현 판사가 재판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본인이 판결을 끝내겠다. 1심 판결 끝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12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김용현 재판은 기피 신청하니까 받아서 재판 중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이 속보를 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그러면 재판이 중단됐는데 기존의 재판이요. 참여연대 민변 그 활동가들이 시민단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꾸준히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 민변이 가서 모니터링 해보면 김용현 재판은 거의 아비규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팬클럽 사인회하는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그 김용현 측의 변호인이 나와서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법정 안에 중국인이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그러면 재판장이 자 재판 지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지 엄정하게 마시라. 재판 지휘를 하시죠. 재판의 본질에 집중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논점 외에 쟁점 외의 발언은 자제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자꾸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예. 그러한 발언을 하신다면 퇴정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신장식 의원님이 재판했으면 좋겠네. 아니 답답하게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원님들이 좀 가서 직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재판을. 모든 것이 지금 보세요. 하나 더 본질을 흐트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입니다. 예. 이것도 법기술 들어간 거거든요. 법기술 들어갔다. 예, 법기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위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법관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리고 수많은 추천을 통해서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국회 인청 거쳐서 국회에서 손들어서 가결되어야 네. 대법원장 될 수 있어요. 예. 인천 거치는 대법관들 다 인천 거칩니다. 국회가 법원에 견제와 균형은 국회가 법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에요. 견제와 균형은 적절한 수준에서 선충 권력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예. 근데 왜 재판부 구성에는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됩니까? 관여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치 논리죠, 사실. 예. 정치 그러니까 논리. 법기술과 정치 논리를 가지고 예. 자기들의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지금 예, 포장을 스스로 해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법부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헌재가 쭉 올라갔고. 네. 예.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누가 훼손했냐? 네. 제가 보기엔 사법부 독립 지금 죽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네. 이전에 대법원장이 2번 물러났습니다. 음. 예. 민주화 이후에 네. 대법원장이 2번 임기를 못하고 물러났는데 물러난 사유는 각각 다르지만 물러난 구체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흔히 사법파동이라고 얘기하는 법관들의 연판장이었어요. 네. 법원장이 이거 정말 휘둘리고 사법권 독립을 법원장이 못 지켰다. 네. 당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물러나라라고 하는 법관들의 연판장 때문에 물러났어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법관들 판사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일부는 좀 나서서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제외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소수 예. 뭐 송승용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예. 글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그리고 법관 대표자 회의, 법관 대표 회의에서 네. 실제로 지기현이나 그 조희대에 대한 논란이 예. 쟁점이 올라갔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선 끝난 다음에 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뭉개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있거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빵잡이는 먹어 조진다. 이제 이런 삼조직이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입장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뭐냐?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지키고 싶다면 우선 조의대 물러나고 직위원 재판부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재판부 새로 구성해서 빠르게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시작해야죠. 특검이 3개니까요. 네. 제가 보기엔 전담재판부 3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 발의를 했고 아마도 내주에는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 또 문제 삼는 것은 왜 법무부가 또 들어가느냐. 법무부 추천이. 그러니까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그 실제로 이 3대 특검 특위 쪽에 취재를 해보면 4대 4가 됐을 때 누군가는 캐스팅 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추천을 하나 넣었다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또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해요. 그럼 네. 누구랑 그 추천하면 돼. 추천은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일단 추천하면 되나?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추천하냐만 쟁점이야? 네. 토론합시다. 예. 토론회. 그럼 전담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러네. 위원 아니네. 예. 예. 전담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대법원에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여기 전담재판부 이렇게 필요하다. 합시다. 필요하다라고 예. 하면 돼.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예. 법에 있는 대로 헌법에 있는 대로 당신들이 최종 임명을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네.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대통령이 그 추천 받아서 셋 중에 한 명을 추천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수두룩 뻑뻑해요. 수두룩 뻑뻑해. 왜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게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된다, 4명으로 구성된다, 또는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추천해서 5명 선정하라고. 그러면 네. 그럼 되잖아. 예. 뭐가 문제예요? 아니 뭐가? 결국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다. 아,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임명권 있어요. 침해 안 해요. 예,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 가능성 없겠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임명을 안 했지. 했잖아요. 임명을 안 했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명을 그렇게 안 해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탄핵이지 탄핵. 그러면 탄핵이다. 예, 아유, 조희대 탄핵이다. 우리는 탄핵안 다 써놨어요 이미. 이미 조국혁신당 이미 조국혁신당은 원래 조희대 그게 주특기잖아. 탄핵안 먼저 써가지고 예, 미리 제출. 예, 미리 제출해요. 아, 예습의 뭐 빠른 정당. 지금, 예. 지금 탄핵안 다 써놨어요 조희대. 예, 예. 조희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2개 탄핵안이 준비돼 있어요. 조희대 탄핵안, 그 다음에 직위요? 아니요. 예. 대법관 전체 탄핵안. 그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체. 같이 결정했잖아. 그렇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없다. 그때 싹 다 탄핵. 예, 예, 뭐 대법관 그거 싹 다 얘기했잖아. 탄핵 얘기했고 사실 있어 2개 다 있어. 조희대만 탄핵, 대법관 전체 탄핵, 직위원 탄핵안 준비 예, 중. 입맛대로 결정하면 된다. 예, 이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그때 있었어요. 4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민의를 거스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예, 훼손한 사법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하고 국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선거부터 치르자라고 해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연히 알아서 이런 내란 자기들이 좀 정리할 줄 알았어. 그렇죠. 정리 안 해.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는 사법부가 네. 본인